제주 순정TV는 구독자 10,000명을 향해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구체적인 지역의 사례들을 통해 개발 정보와 부동산 투기의 행태를 살펴봤습니다. PD 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농부라고 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민이라면 1년에 90일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명의의 농지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땅을 사놓고 방치하거나 적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대리 경작을 하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조경수를 심어두고서 농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부동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부장님을 연결해서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순정TV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제주 지역 마찬가지로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네. 내부 정보 같은 걸 활용해서 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도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일단은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뭐 시의원, 도의원 다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재산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네.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시할 수 있고 네. 공개적인 감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도 스스로가 이제 자기 검열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재산이 어디에 있는데 자기가 또 그 개발 정책에 관여하면서 또 다른 이해 충돌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가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엄격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사실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본인의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 보면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눈높이에서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보다는 자기 재산 불리는 거에 더 열심히 해왔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례들도 나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재산 공개, 두 번째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보다는 그분들은 그 부동산 업을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다. 또 하나는 부동산이 있다 한들 적어도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에서는 배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도의회, 시의원에도 도시나 건축, 이런 교통, 이와 관련된 유관 상임위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적어도 다주택이나 또 부동산이 많은 분들은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또 이에 이제 관련 법이나 지자체에서도 좀 그런 제도적 개선안을 내놓으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봅니다. 네. 저희도 뭐 도의회 발언하는데 뭐 어디 지역에 도로 공사를 왜 빨리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네. 강하게 어필하는 도의원이 있어요. 자기 땅이 있는 그 지역에. 네. 근데 저희 지역에서도 근데 뭐 누구는 뭐 그런 도로 건설에서 뭐 이익을 보는 거 정도야 뭐 이런 시선도 네. 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이유라면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각 고위공직자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이해 충돌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나는 열심히 한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지역구에 있고 내 재산이 거기 있다 보니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지 내 재산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항상 그런 오해의 소지가 됐던 의혹의 소지가 됐던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어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해야 된다 해서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혈세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하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인들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으로 제시되면 그것이 또 정치인이 돼서 계속해서 어떤 로비나 의회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이 사업이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다시 또 그것이 또 이해충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엄격한 그런 자기의 그런 의혹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엄격했었다고 봅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93년에 제정이 됐고 그때 이제 그 재산공개 항이 들어왔거든요. 93년에. 네네. 근데 사실 그거면서 하셨던 것이 대통령께서 그때 강조하셨던 말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같이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차단하고자 이 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임명을 하도록 임명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개발 사업들이 혈세를 통해서 추진되는 개발 사업들이 진행할 때는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가야 하지. 지금은 여러 가지 편법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고도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누구 특정 세력을 위해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고 감시도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제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들, 이런 사례들을 듣다 보면, 뭐, 건강한 노동 환경, 뭐,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못하는 느낌, 뭐, 붕괴되는 느낌도 받잖아요. 네. 일에서 돈 버는 것보다 그냥 네. 이런 정보들 쉽게 이용해서 돈 버는 게 더 대단한 그렇죠.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소위 불로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 뭐, 정보 공개, 뭐, 이미 법도 마련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대책이 고민되는 게 있나요? 네, 이제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다 땀 흘린 대가를 초월하는 불로소득이 이제 용인되는 사회는 건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나 또 청년들에겐 꿈도 없죠. 그렇죠. 그런 사회로 우리가 절대 자시해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근절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불로소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네. 안 생기도록. 근데 지금 정부는 불로소득이 나쁘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정책에만 치우쳐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금 장치는 많이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개인 주택의 종부세만 여기 이 정부에서 2차례나 강화했거든요. 근데 사실 불로소득은 종부세나 이런 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도 발생하고 상가 빌딩, 원목 빌딩, 오피스텔 뭐 이렇게 다양한 모든 부동산에서 다 발생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세제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다 확산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택 중심으로만 돼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제한돼 있는 불로소득 환수 장치이고 또 지금 정부가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계속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도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개인이 사유하거든요. 그것이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이나 또는 도민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이 선순환 구조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일단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개발이 한다면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는 전제로 하되 불로소득을 적어도 정확히 산출해서 국민과 공공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어디 경실련에서 정부는 불로소득이나 보유세 강화를 하지만 그건 포장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개발을 합리화해주기 위한 어떤 면피용으로만 신용만 내는 정도의 불로소득 환수 장치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그걸 제외한 전반적인 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는 만들지도 않고 만들 의지도 없어 보여서 저희들이 좀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보궐선거 때 후보들이 이제 다들 들고 나오는 것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인지 또 그걸 지금까지는 누가 가져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누가 가져가겠다는 건지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매우 불투명하게 했고 그 사람들이 그 개발이고 그래서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이 공기업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바뀔 거냐? 국민들은 그걸 의심하지 않죠. 과거처럼 또 다른 어떤 잔치상이 되겠다. 불로소득 잔치상이 될 것이다라는 다들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또다시 집값이 뛰는 거고요. 법도 바뀌고 뭐 제도도 바뀌고 미비한 것들도 너무 네, 많고 그래서 정말 정부가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법들, 또 민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투명한 자료 공개가 분명히 선행돼야 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투명한 자료 공개 그게 네.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저희 그 옥천 지역 네. 그 통화를 해보면서도 그 정보를 뭐 옥천 신문 기자분이 이렇게 확인해서 그걸 보도 자료를 몇 회 냈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그런 뭐 개발이익을 가늠할 수 있으려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국민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발이라는 게 5층이 되는 거 아닙니다. 5층이 30층이 되고 30층이 또 50층까지 될 수 있는 구조면 공공이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면 당연히 그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꾼들만 이러한 정보를 알고 그쵸. 오히려 투기에만 용이한 사업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심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고 이런 뭐 방법이 있다지만 저희가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더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서 당장 네. 뭐 제주 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네.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뭐 국회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전 지방 정부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부동산을 통해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 또는 부동산 부자들을 인사 기준에 엄격하게 집어넣어서 승진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따지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야 좀 공직자들이 부동산이 자기한테 유불리를 고민하는 상황으로 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방 정부에서도 솔선수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뭐 지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인 거죠. 예, 인사권자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땅이 있으면 무죄, 땅이 없으면 유죄가 아닐까요? 땅을 사고 파는 문화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땅이 과연 사고 파는 물건일까요? 투기의 대상일까요?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으로 부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감시가 강화되어야겠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부의 획득을 위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시급합니다. 앞으로 제주에서도 도로 건설이나 대형 개발 지역 인근의 부동산 소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주순정TV는 2021년 제주 땅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